야, 너 좀 늦게 가면 안 돼? 너 돌아올 때 뭐 좀 부탁할 것도 있거든. 괜찮아. 나 기다리지 마. 나 그냥 미국에 쭉 놀러 살 거야.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행을 찾다입니다. 입국 심사할 때 한국인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에 저번 영상에 이어지는 2편입니다. 1편과 2편의 내용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찾아서 그럴싸하게 편집한 게 아닌 제가 직접 겪은 경험과 손님들이 저에게 해준 사연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직장 그만뒀다고 하지 않기, 두 번째, 귀국 티켓 준비하기, 세 번째, 돈 쓰러 오는 여행자를 제일 좋아한다. 네 번째, 반입 금지 물품은 입국 금지의 이유가 된다. 다섯 번째, 가방의 물건 때문에 입국의 의도를 오해받을 수 있다. 이렇게 5가지의 내용을 설명드렸고 계속 이어서 나머지 5가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편과 이번 편의 영상까지 다 보시면 입국 심사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입국 심사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와 다르게 말하면 안 됩니다. 숙소 틀리게 말하는 것부터 해서 돌아가는 기간 잘못 말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서류에는 머무는 곳을 호텔이라고 적어놓고 친구네 집에 있을 거다. 착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실제로 있었고 여행기간 2주로 적어놓고 한 달 뒤에 돌아갈 거다. 라고 말해서 의심받은 분도 있었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다르게 대답하는 모습 또한 의심의 시작인 점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좀 까다로운 심사관 만나면 빨간 딱지 받아들고 세컨더리 룸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심사관이 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홍길동 씨가 당신 집에서 얼마나 머물 예정인가요? 네. 길동이는 저희 집에 2개월 정도 있기로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달도 아니고 2달이라고 말해버렸네요. 그 순간은 친구가 아니라 왼수 같겠죠? 어쨌든 계획이 명확해 보이지 않은 사람은 추가 질문이 계속 이어지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해외여행 가면 많이 이용하게 되는 우버 같은 걸 부를 때도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는 걸 아시나요?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시스템이 생긴 이후 택시는 정말 많이 줄었죠. 택시가 많이 줄어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닌 우버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우버는 이처럼 유리창에 딱지 하나 붙이고 다니니까 이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교통정체가 심한 시간대에는 요금도 더 비싸집니다. LA에서 공항까지 출퇴근 시간대하고 차가 안 막히는 시간대하고 요금을 비교해보면 심할 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해서 이 시간대를 피해 우버를 이용해야 돈이 조금이라도 덜 나가니까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뿐 아니라 같은 목적지를 우버와 리프트 요금 비교 검색하면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 이상한 건 같은 목적지라도 어떨 때는 우버가 비싸고 또 어떨 때는 리프트가 비싸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때 다르기 때문에 저도 어플 2개를 비교 검색해서 싼 걸로 고릅니다. 그런데 막상 나를 태우러 오는 차를 보면 이렇게 그 드라이버가 우버와 리프트를 같이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식당 가서 밥 먹고 옆집 노래방 가서 도우미 불렀더니 식당 아줌마가 오는 느낌이려나? 한 명의 기사가 우버 리프트 다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잠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로 LA 오시는 분들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물은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의 숙박 할인입니다. 정상 가격은 200불이 넘지만 저에게 연락 주시면 50불을 할인하는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호텔의 배려로 저희 구독자님들께 저렴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설명하자면 시간만 많이 잡아먹으니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LA의 특성상 신축 건물은 아니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한인타운에서는 제일 좋은 호텔 중 하나입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7번째, 대답을 머뭇거리면 거짓말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영어권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머뭇거리고 때로는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는 건데 이게 오해를 받는 거죠. 영어를 못하는 게 창피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영어는 못하지만 니네 나라에 돈 쓰러 온 손님이야, 짜샤. 이렇게 좀 뻔뻔해지시고요. 영어가 안 들리면 쏘리 하면 다시 말해줍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그래도 안 들리면 그냥 웃으면서 한 번 더 소리 얼마나 있을 거냐? 라는 질문이니까 들리면 아주 단답으로 2 weeks 또는 콩글리쉬로 토이크 이래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자신있게 머뭇거리지 말고. 아셨죠? 8번째, 가끔 미국에 가족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뭐가 더 좋은 대답일까요? 정답은 없지만 직업, 신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면 그냥 없다고 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경우 미국에 불법 체류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9번째, 사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고 심사가 좀 까다로워졌거나 세컨더리 룸에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해준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했던 질문을 하고 또 하고 반복하면서 죄인 추궁하듯 몰아붙입니다.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하는지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신분을 증명하는 것들을 요구하는데 의외로 명함이 얘네들한테 잘 먹힙니다. 물론 명함에 있는 정보를 일일이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고요. 실제 사례로 30대 초반의 나이에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세컨더리룸에 갔습니다.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핵심 질문만 적어볼게요. 직원이 몇 명이야?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주소와 전화번호 말해봐. 너 없이 한 달이나 운영하는 게 말이 돼? 너는 무슨 돈으로 가게를 차렸어? 등등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았다고 하더군요. 그분 역시 LA 가이드하면서 만난 손님이었습니다. 10번째, 이 역시 세컨더리 룸 가기 전에는 거의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방으로 가게 되면 얘네들은 가장 먼저 핸드폰 압수를 하는데 핸드폰 조사는 연방법원에서 위헌이라는 판결도 나오긴 했지만 안 주고 버티면 입국 안 시켜줄 것 같아서 버티기가 쉽지는 않죠. 야, 너 좀 늦게 가면 안 돼? 너 돌아올 때 뭐 좀 부탁할 것도 있거든. 괜찮아. 나 기다리지 마. 나 그냥 미국에 쭉 놀러 살 거야. 그래, 너는 미국에서도 잘 살 거야.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놈이니까. 굿바이 친구야. 결국 입국 심사에서 의심을 풀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기타 자료 또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입국 심사 전에 미리 검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입국 심사에서 고생했던 어떤 손님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공무원이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더 큰 미래의 가능성은 꿈꾸고 도전하는 당신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찾다였습니다.